이번에 할 얘기는 이제 세전 2억 연봉의 가족도 강남에서 못 사는 이유,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였죠?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15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반포에 뭐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이거 괜찮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생방송 즉문즉설이다 보니까 답변을 짧게 했습니다. 뭐냐? 매수하는 거는 되는데 이 실거주는 안 될 거다. 반포가 그렇게 만만한 동네가 아니다. 그래서 연봉 2억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고민을 좀 한번 해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금 15억 가지고 전세 끼고 반포 아파트 30평 사가지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 얘기인데 제가 안 된다. 그거 어렵다라고 말하니까 약간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니 연봉 2억이면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반포에 가서 못 산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거주자분들도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반포에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반포에는 뭐 싼 아파트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도 있고 평당 1억 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물어보신 분은 아마 평당 한 1억에 가까운 한 3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반포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한 30평대, 34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한 30억에서 3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전세가 한 17억, 18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1억에서 전세 17억, 18억 정도 빼고 나머지 돈이 들어가야 돼. 이런 걸 살려면.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전세 끼고 살려고 해도 차액만 13억입니다. 그런데 현금 15억이 있는 분이니까 13억은 갭 차이로 내고 나머지 취득세가 한 1억 나오죠. 무주택자셔도. 거기다 중개수수료도 또 몇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15억 가지고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겨우. 야, 15억 가지고 아파트를, 30억짜리 아파트를 겨우 사는 수준이다. 근데 이분의 어떤 그 취지는 이제 연봉 2억인데 이걸 사가지고 실거주 하는 게 되겠냐라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실거주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 우선 전세 빼줄 돈이 없어. 현금 15억이 있으신데 결국에 실거주를 하려고 그러면 전세 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가 18억이야. 그러면 18억을 내가 빼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18억의 현금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현금이 보통 18억 정도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빼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럼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 하는 건 안 되냐? 전세금을 좀 대출 받아서 빼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정책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30억이니까 당연히 대출은 100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금 15억 가지고 반포에 30억짜리 아파트 실거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세전이라고 치고 세전 실수령액을 한번 계산해보죠. 자,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시는 거라면은 아무리 못해도 40대 정도는 되시겠죠? 그러니까 40대 부부에 남편이 연봉 2억이라고 치고 그리고 아내는 주부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4인 가족 정도 되겠죠? 연봉 2억 정도 되면은. 그럼 요런 분이 세전 2억을 받으면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를 떼느냐? 매월 약 한 480만원 정도를 뗍니다. 국민연금 20만원, 건강보험 한 50만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한 350만원, 지방소득세 35만원 해가지고 월급에서만 한 480만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분이 세전 2억인데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떼가는 게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간 한 1억 4천 정도밖에 실수령을 못 하시고요. 그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200만원 정도를 벌까 말까 정도 하는 게 됩니다. 연봉 2억도. 자, 그러면 아니 월 1,200이 실수령인데 30억짜리 아파트에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죠. 바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세전 연봉에서 내는 게 아니고 세후 실수령액에서 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종부세 3천만 원에 시대해가지고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포동의 30억짜리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1주택자여도 지금 중과세율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내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내후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아닙니다.
그냥 1주택 반포에 한 채만 가지고 거기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보유세만 1년에 3천만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실수령액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세전 2억입니다. 거기서 보유세, 세금만 3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빠지겠죠? 세후 실수령액에서 3천만 원이 또 빠집니다. 그러면 진짜 세후 금액은 얼마냐면은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세전 연봉 2억인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가에 내는 세금, 소득세 38% 떼고 보유세 뭐 1년에 막 3천만 원씩 내고 뭐 관리비도 안 냈어 아직. 마트 가는 돈도 안 냈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1년간 열심히 일만 했는데 뛸 거 다 뛰고 나니까 내 통장에는 1억 1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려면 전세 18억을 지금 빼줘야 되는데 이걸 빼줄 방법은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그래서 1주택자에 한해서 뭐 대출을 풀어준다라는 정책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 18억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빼준다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출을 18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이면은 저금리의 대출을 받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한 3%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뭐 2.78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계산하기 쉽게 3%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만 연간 5,4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보유세 내고 나서 세후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대출이자 5,4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수령이죠. 이 집에 실거주 한다고 치고 15억 현금은 넣고 그리고 대출 18억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기 시작하면은 내 통장에 세전 연봉 2억인 사람이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5,600만 원 뿐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은 이제 40대 부부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월 470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아가지고 저축도 하고 원금도 갚아야 되죠, 일부. 그리고 이제 이걸로 생활도 해야 돼. 생활비도 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월 47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왜 못 살죠? 저는 월급이 400만 원이 안 되는데 실수령 470이면 4인 가족 충분하죠.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영역이지만 어렵다. 반포에서 실수령 470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반포동에 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반포동, 특히 뭐 레미안 퍼스티지나 아크로 리버파크가 비싼 이유는 뭐 집의 컨디션 자체가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강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치동만큼은 아니지만 사교육도 꽤나 괜찮고 학군도 좋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뭐 여의도, 광화문, 뭐 강남 어디든지 뭐 접근하기가 좋다. 어디든지 차 타면 30분이면 서울 어디든 간다. 뭐 이런 접근성, 편리성 때문에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내가 굳이 들어가서 산다는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 동네에서 하는 수준의 어떤 사교육이나 뭐 어떤 그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한다. 나도 저 정도를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동네를 가려고 하는 거지. 집은 30억짜리 아파트인데 거기서 내가 새끼 다 해먹으면서 막 철저하게 돈을 아껴가지고 뭐 진짜 막 저축을 막 70%씩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여기를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특히 뭐 자녀 교육도 고려하는 분들이 이 동네를 선택하니까.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들의 생활 수준은 어떻겠느냐. 뭐 대충 떠오르는 단어들은 이런 거겠죠. 뭐 영어 유치원 같은 거 애들 좀 많이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돼도 이제 당연히 뭐 사립초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공립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지만 이제 사교육을 막 이제 시키기 시작하죠. 애 하나한테 막 사교육비로 뭐 7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행도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되죠. 그리고 명품도 좀 살 수 있으면 좀 사고, 그리고 외제차도 끌 수 있으면 좀 끌어야겠죠.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뭐 차 없이 다니는 건 조금 그 동네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월 470만 원 가지고 3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주변의 이웃들이 하는 수준의 그런 생활 수준을 내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사교육을 애한테 막 시킨다고 하면은 내가 해외여행 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차를 뭐 외제차를 사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명품을 사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시거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뭐 이런 분들은 또 애한테 교육비를 내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월 470 실수령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부족해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세후 2억이면은 반포 가서 사는 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세전 2억 가지고 여기 가는 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세전 2억 원 연봉인 분들이 이 동네에서 전세는 살 수 있습니다. 전세. 그러니까 그 이하인 분들도 이 동네에 가서 전세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세가 17억, 18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18억짜리를 살 수 있는 회사원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가로 간다는 개념은 사실 너무 많이 좀 무리고, 세전 2억이면은 이 동네에 전세는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의 분위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여기 보면은 아니 이렇게 지금 세금도 세고 뭐 보유세도 세고 뭐 지금 이 동네는 소득 수준도 높아가지고 생활비를 쓰는 게 일반 회사원 수준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도대체 집을 누가 사는 거냐 도대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아파트 30억짜리를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 그런데 다들 사거든요. 지금 보면 거래가 계속 됩니다. 계속 되고 가격은 오히려 막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세금 부담이 엄청날 거를 다 아는데 이 30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속아서 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사. 대출이 100원도 안 나오는데 그냥 삽니다. 30억을 현금 주고 사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부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 아크로 리버파크 정도 되는 단지가 뭐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크로 리버파크나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그 반포동에서 좀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 다 합쳐봐야 몇만 세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 세대, 2만 세대야. 그러니까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되게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30억이니까 야 집값 미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의 집 개수 중에서 이 특정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퍼센트 비율로 치면 뭐 0.1%로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위 0.1%뭐 1% 수준의 사람들이 가는 단지를 가지고 내 소득이 상위 1%가 아닌데 제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준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거기 가서 못 사니까 꿈 깨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보유세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세지고 거기서 살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는 나오고 누군가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금 제도가 몇 년 정도 유지가 되면은 어떤 특정 지역들이 완전히 재편되게 되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기로 10억 정도 되는 10억대 아파트에서는 대기업 회사원들이라면 실거주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는 뭐 보유세도 크지 않고, 그리고 뭐 충분히 뭐 대출도 갚아 나가면서 자녀 키우는 여력이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마용성까지는 아니지만 나머지 그 외곽 지역들 있죠. 그런 데들에서 지금 아파트 10억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대기업 회사원들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억대 정도 되는, 그러니까 소위 뭐 강남 쪽, 뭐 잠실 쪽, 뭐 이런 곳들은 현실적으로 대기업 회사원도 힘듭니다. 이 동네 가가지고 이제 뭐 대출 갚아가면서 뭐 그 보유세 내가면서 또 거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나도 생활비를 써가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지금 신규 진입하려는 회사원 분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살 수는 있죠. 사서 전세 줄 수는 있는데 뭐 그건 투자 목적일 뿐이고, 이런 20억 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실거주하는 거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회사원들은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억대 아파트가 지금 많지는 않은데 30평대 기준으로 이런 단지들이 몇 개 있죠. 이런 데들은 회사원이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들도 쉽게 못 버티는 세상이 된 거예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 2년 뒤에 옵니다. 종부세가 이제 급등하니까.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고액 연봉자들도 겨우 전세나 월세를 사는 곳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면 이제 전세는 18억밖에 안 하는데 집값이 30억이니까 차라리 전세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동네를 살고는 싶고 살아야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사서 실거주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은 이거 쉽지 않네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여기에 과거부터 거주하던 분들, 기존 거주자분들은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닌가? 17억에 샀는데 지금 30억 됐는데 여기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동네의 특징은 이제 과거에도 여기는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10억일 때 산 회사원 부부도 있을 것이고, 뭐 12억일 때 산 회사원 부부도 있을 것이고, 뭐 17억에 샀는데 지금 32억이 된 회사원 부부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주는 할 수 있습니다. 거주는. 왜냐면 뭐 기존에 대출을 받아놓은 것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차근차근 갚아가지고 줄여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0년쯤 되면은 많이들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연봉 1억인 분이라면 실수령이 7천이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1주택자한테 보유세를 3천만 원을 때려요. 그러니까 실수령 7천인 사람한테 보유세로 3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도저히 여기서 실거주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가 아직 나한테 오진 않았는데 1, 2년 뒤면 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사서 현재는 막 20억, 30억대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동네 참 살기 좋아라고 했던 어떤 회사원 분들도 1, 2년 뒤에는 나오게 된다. 자발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내 집인데, 내가 살던 집인데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안 되겠다. 이 집을 의사 부부한테 전세 18억에 주든지 아니면 월세를 뭐 3억에 450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월세를 주고 나는 그 돈을 받아서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지 쪽으로 나가서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재편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보유세 인상의 역설인데 내 집이지만 내가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게 될 겁니다. 남의 집인데 내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타격이 1, 2년 뒤에 올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동네를 유지 못할 거라면 파는 게 맞죠. 집값이 10몇 억 올랐는데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서 10몇 억을 벌어놓고서 그거를 팔기 싫다고 유지하면서 막 보유세 수천만 원 내고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팔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티면 파세요. 이 말은 지역의 양극화를 동의한다 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팔고 나가라. 그러면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빠르게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 이건 멕시코 시티의 사진인데 제가 뭐 인터넷에서 이제 찾은 사진입니다. 이게 뭐 합성이 아니에요. 이 왼쪽은 이제 빈민가고요. 오른쪽은 이제 새로 지은 그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높은 담이 있고 여기 다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봐도 막 낙후된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고 유지보수가 안 되는 데 같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싹 밀어버리고 신축을 지어가지고 멋있게 깔끔하게 지어놓은 동네. 이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뭐 이런 사진도 있어요. 보면 옆에가 이제 빈민가고 여기는 이제 높게 콘도미니엄을 지어가지고 가운데 수영장도 놓고 뭐 테라스도 놓고 해서 상류층들이 사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옥상에 다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왜냐면 저쪽 뷰가 안 좋으니까 펜스를 다 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저쪽에서 이쪽 집을 보는 게 두렵겠죠. 이 동네는 총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성벽처럼 사는 거예요. 성벽처럼. 그리고 이 동네는 부자들이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은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못 살고 나가는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교체가 되면서 부자들끼리 모여 살게 된다. 이런 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사진처럼.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렇게 뭐 펜스까지 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아파트라는 게 이렇게 단지를 다 둘러서 성벽을 이미 쳐놨죠. 그러니까 이 단지는 의사들만 살아. 이 단지는 변호사, 의사, 연봉 3억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살아. 그렇게 지역별로 성벽이 생깁니다. 성벽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주 낡은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들은 일반 회사원들이 살고 저 동네는 뭐 사장님들이나 뭐 병원장, 뭐 로펌 뭐 대표 이런 분들이 살고 이렇게 양극화가 정말 그 도로 하나를 놓고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못 팔면 팔고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게 지금은 저 사람이 쫓겨나가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돈 많이 벌었는데 팔아서 세금 내셔야죠 라고 하는 뭐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몇 년만 유지가 돼도 지역별로 부자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안에서 커뮤니티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이제 상권들이 생겨나고 옆에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뭔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얘기는 뭐 의지는 알겠지만
이게 잡히기는 할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게 안 잡히고 부작용만 생기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정말 초양극화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저 단지 사람과 이 단지 사람은 서로 교류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주제는 세전 연봉 2억으로 반포 살 수 없다 라는 그 짧은 답변에 대한 보충으로 시작했지만, 이 보유세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치는 그런 효과를 만들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멘트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됩니다, 진짜로.